교재 91페이지, 90페이지 문제가 다른데? 다른데? 뭐지? 얘가 글자에다가 누르고 키면은 이게 저장하는 위치가 카카오톡 받은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을 다시 해줄 거예요. 파일 이름이랑 바꿔주기 위해서.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존 저장 거를 놔두고 하나 더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걸로 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 자, 그리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그리고 본인 성함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오늘 날짜는 2025 02 20 빼기 본인 성함. 그리고 이거는 문제 3번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가로치고 문제 3번이라고 써줄게요. 2025 0220 빼기 본인 성함에 가로치고 문제 3번. 다른 이름 저장 크기, 왼쪽에 찾아보기 크기, 참 뜨죠. 왼쪽에 문서, 그리고 우리 ITQ 폴더 안에 더블 클릭, 휠 돌려보시죠. 여기에 바퀴 휠, 본인 성함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 뒤에 클릭하고, 뒤에다 클릭, 그리고 지워요. 그 다음에 2025 0220 02 25 20 21이라 22? 네.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 그 다음 본인 성함 한력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로 한번 쳐볼게요. 가로를 10번 쳐. 그 다음에 문제 3번. 3. 그 다음 가로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저장 다 됐고요. 함수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한번 풀어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을 믿고 있어요. 자, 요거는 답안 작성 조건부 서식부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대출 도서량의 200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기존에 해놨던 걸로 여신분들은 되어 있겠지만 전 안 되어 있어서 이것부터 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범위에다가 해당 조건에 관한 거를 글꼴이나 글자 색깔이나 이런 거 바꿔줄 때 쓰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글꼴을 행 전체에다가 바꿔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 전체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넣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O부터 H12 혹은 J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저는 그냥 H12까지 잡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오른쪽 끝에서 9번째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클릭. 자, 그럼 창이 하나 뜨고요. 아래서 세 번째에 세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세규칙을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다가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규칙 설명 편집에 클릭하고, 자, 그리고 규칙을 넣어줄 거예요. 규칙 설명 편집에 클릭을 하고, 규칙을 넣어줄 건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이 뭐죠? 대출 도서량의 몇 이상? 200 이상이 아니고 이하군요. 200 이하. 자, 그러니까 도서 대출량이, 대출 도서량, 요 G5부터 G12에 써져 있는 값들이 200보다 이하이면 파란과 굵게로 글자색을 바꿔달래요. 자, 그럼 이때 X의 값은 G5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G5를 클릭하고요. 키보드에서 F4를 2번 눌러서 혼합 참조로 바꿔줍니다. 행번호는 고정을 풀어주고 열의 번호는 고정을 해줘야 그 다음 열로 넘어가지 않아서 값에 오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200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식 클릭하고,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색에서 자동을 표준색에 파랑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대출 도서량 200 이하의 색깔들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보시나요? 범위 잘 잡았어요. 조금 더 서식 클릭하고 세개층 누르고 여기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아니구나. 머리를 빼고 잡았어요. 다시 여기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F4 한번 두번 됐다. 그다음에 시프트 누르면서 그거 스페이스바예요 선생님. 이거 다시 지우고 시프트 누르면서 작거나 빼고 갔다. 그다음에 200 여기서 시프트 이렇게 자동에 작거나 그걸 같다. 안 200을 작거나 같다 200 서식 이렇게 파랑 확인 또 확인 조건 부서식 클릭 규칙 관리 눌러주세요. 취소 규칙이었어요. 이거 누른 거. 자, 그러면은 7번 문제 풀었으니까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용자 수 H14셀에 선택한 도서관명에 대한 이용자 수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래요. 자, vlookup 함수는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죠? 찾는 값.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열 번호. 네 번째는 0. 무조건 그냥 0 들어간다. 이게 0이 완벽히 일치하는 값, 1이 근사값. 자, 이때 범위 잡을 때, 선생님, 범위 잡을 때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범위 잡을 때 첫 번째 맞아. 찾는 값이 이제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 요게 규칙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제14에다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도서관명이 풀 이음인 게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14에다 클릭하고는 그리고 vlookup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쓰면은 좀 어려우니까 vlookup 더블 클릭해서 열어줬다면 위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찾는 값은 H14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가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계속 BO부터 잡았죠. 근데 여기는 풀리음을 표에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CO부터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CO부터 H12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열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범위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이용자 수 표시할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 그 다음에 완벽히 일치하는 값 0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이용자 수 3412명 이렇게 구해지게 되네요. 자, 그 다음 5번 체험활동 이용자 수 합계 정의된 이름 이용자 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sumif 함수입니다. 자, sumif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그렇죠. 조건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총 3개인데요. 첫 번째 이름 뭐였죠? 첫 번째 거 범위. 이거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 이렇게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13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sumif SU 불러줍니다. 자, 그럼 위에서 네 번째 sumif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창 뜨면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죠. 문제를 다시 보면 체험 활동에 대한 이용자 수 합계를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조건이 체험이에요. 그죠? 맞아? 체험 활동.
그래서 요 주요 활동 부분에 체험 활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요 활동 범위를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2호부터 212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 클릭하고 26 체험 활동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 sum range 계산할 범위. 우리는 이용자 수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H5부터 H12까지 드래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음처럼 이용자라는 이름 정의된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범위 잡아도 되고 다음처럼 이용자라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3150이라고 계산돼서 나오네요. 그런가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D average. 잠깐만요. 책 읽기 대출 도서량의 평균 단 조건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D average 함수입니다. D average 함수는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총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조건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책 읽기 대출 도서량의 평균을 구할 건데 우리는 대출 도서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그 중에서 뭐만 추출해서 책 읽기만 추출해서 구한대요. 그래서 이 14에다 클릭하고는 그리고 D average 불러줍니다. 자,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창 뜨죠? 자, D average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인데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독특하게 어디부터 포함해서? 머리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B사부터 H12까지 다 블럭을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예요. 우리는 대출 도서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G4셀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우리는 책 읽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근데 이 책 읽기가 주요 활동에 속하네요. 그래서 필드명인 주요 활동부터 책 읽기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527이라고 계산돼서 나와요. 참고로 뒤에 이 작업 문제에도 D average 함수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요 함수 정도는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됐죠. 꼭 알아야 되는 거. vlookup 함수, 맥스, 민, 라지, 스몰, 그리고 D average. 요렇게. 이 작업 문제에 D average가 간혹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 이거 네. 여기서 지우고 클릭을 할 때 여성분 맨 뒤에다가 누르시고 근데 항상 중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 계산할 거 도서 분류 여기다 클릭 클릭 눌렀다 떼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 요렇게 들어. 이게 요렇게. 아니. 요렇게 들어.
이렇게 그려요. 네, 그래서 확인. 자, 3번 문제 풀어봅시다. 도서 보유량의 평균 이상의 도서관 수,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와 average if입니다. 한때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총합에서 나누기 개수를 하면 평균이 나와요. 더한 개수를 하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잘 보면은 도서 보유량의 평균 이상의 도서관 수 하면서 count if와 average if의 잠깐만.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번 다시 볼게요. 자, 문제의 도서 보유량의 평균 이상의 도서관 수를 구해달래요.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랑 그리고 average 이용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count if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였죠.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함수. 이때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average는 무슨 함수일 것 같아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if가 들어가는 함수는 무조건 조건이 속해 있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인수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뭐예요? 도서 보유량의 평균 이상의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중첩 함수로서 count if 안에 조건에 평균값이 들어가야 돼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average였죠. 그래서 조건에 average가 쓰일 예정이에요. 이때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이잖아요. 평균 이상. 그래서 average 앞에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이상값을 찾아줍니다. 자, 그럼 average는 선생님 따지고 보면 숫자죠. 텍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크거나 같다는 숫자가 아니고 또 텍스트로 보거든요. 엑셀에서. 숫자와 텍스트를 붙여서 쓰려면, 특히 함수와 글자를 붙여서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요 크거나 같다는 텍스트로 보고요. average는 함수,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 AND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요게 개 때문에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에다 요거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재밌겠죠? 요 문제가 나오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거의 12개월 중에 8달은 나왔던 것 같아요. 풀어도 될까요? 해봐도 될까요? 이해를 돕고자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3에다가 count if 먼저 쓰는 겁니다. count if, COU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 나오면 그거 더블 클릭해 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그러니까 조건 범위인데, 이제 조건이 도서 보유량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F5부터 F12까지 드래그를 해줘요. 제가 또 제 마음대로 해버렸네. FX 눌러줄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드래그하고 FX 그냥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 클릭하고 이상 먼저 쓸게요. 이때 크거나 같다를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어주고 크거나 같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에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AND를 넣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함수 인쇄 창을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까지 열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에버리지 여기 글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대출 도서 보유량의 평균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짜자자자. 여기다 클릭하고 도서 보유랑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그리고 count if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count if에다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식이 완성된 거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4개라고 계산이 나와요. 자, 이때 여기 뒤에다가 개라고 또 붙여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뒤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AND 연산자 한 번 더 쓰고요.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이번에는 순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도서량 단위권의 내림차 순순위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랭크 EQ예요. 자, 는하고 RA 써줄게요. 아래에서 세 번째 랭크 EQ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자, 그리고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에요. 저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출 도서량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으니까 G 5셀에다가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대출 도서량에 대해서 비교값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G5부터 G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비교 대상 범위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내림차순 순위로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0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2위 나오네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줄 건데 클릭하고 점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됐나요? 객관일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화에서 토, 그 외에는 월, 금으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mid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는 무슨 함수였어요? 조건의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였죠. 이때 참 거짓은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뭐뭐 들어가요, 선생님? 조건에 대한 식. 두 번째. 세 번째, 거짓. 조건식과 참과 거짓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선생님 우리가 미드 함수는 지금 처음 하거든요. 자, 일전에 저희 레프트, 라이트 함수 배웠었죠. 레프트는 앞쪽에서부터 원하는 글자 개수만큼 추출하는 거. 라이트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원하는 글자만큼 추출하는 함수였어요. 미드는 중간 지점부터 추출을 합니다. 원하는 시작 텍스트에서 원하는 시작 지점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추출하고 싶은 텍스트. 두 번째, 시작 지점. 세 번째, 추출 개수가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추출하고 싶은 글씨가 안녕하세요다. 그리고 내가 시작 지점을 둘, 추출 개수를 2를 하면은 0하가 나와요. 시작 지점 두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결과값이. 시작 지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게 네 번째죠? 그리고 몇 글자? 한 글자. 그래서 세만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나올까요? 하세요.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if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그 조건의 참값이 뭔지, 그리고 거짓값이 뭔지부터 찾아줘야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은 뭐예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뭐래요? 1이면 참에는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화 이렇게 가로 물결 토죠. 거짓에는 월에서 금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자, 그럼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불러오는 함수가 뭐겠어요, 선생님? 미드겠죠. 자,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를 추출하고 이게 는 1이면 이때 1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글자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미드 자체가 텍스트 문자이기 때문에 불러왔을 때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글자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 씌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마침 문제에 그 외라고 나오잖아요. 간혹 그 외가 아니고 이면 월금으로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문제 관리 코드를 봤을 때
1 아니면 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침 지금 시험 문제는 1, 2, 3이 있고 안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 보고 파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처럼 조건이랑 참과 거짓을 찾아냈다면 식을 앉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I5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그리고 if 불러줄게요. 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 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조건이 미드를 통해서 구한 네 번째 글자가 1이면이죠? 그래서 미드를 바로 연결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위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우리는 관리 코드에서 요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할 거죠? 그래서 B5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시작 지점. 그래서 스타트 넘버에다가 클릭하고 4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추출 개수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1 써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if 글씨를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지컬 테스트 뒤에 괄호 뒤에다가 클릭하고, 자, 그리고 는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true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true의 참에다가 화 물결 토죠. 그래서 큰 따옴표 화 물결 토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사실 큰 따옴표는 안 하셔도 자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짓에다는 월 물결 금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자, 그러면 화부터 토까지 나오게 되네요. 여기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자가 1이니까. 그래서 계산된 거 클릭하고 점에다 올려놓고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나머지 값도 다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